나라가 뒤집혔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대한민국 전역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집회의 함성과 대치 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매일같이 TV와 SNS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뉴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평소 남한의 정치적 불안이나 갈등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공격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혼란을 조장하는 건 우리의 주특기 아니냐라고 비웃듯 늘 선동과 도발을 일삼던 북한. 하지만 이번에는 놀랍게도 침묵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심지어 김정은의 연설마저 계엄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과거 북한은 늘 남한이 혼란스러울 때 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1960년대 월남 파병 시기 남한이 국군의 일부를 해외로 보낼 동안 북한은 대남봉비를 침투시키며 혼란을 키우려 했습니다. 김신조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 특수부대원이 남한 대통령 관저를 공격하려 했던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 가까운 사례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북한은 이를 남조선 민중의 혁명적 공기로 묘사하며 선동을 시도했습니다. 남한의 불안정 상황은 북한에게 늘 좋은 도발의 재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김정은은 남한의 약점을 빠르게 간파하고 이를 외교적 혹은 군사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는 건 김정은답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지시를 받은 듯 북한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배후에 다른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놀랍게도 이 침묵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최근 논평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러시아의 안보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직접 침묵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푸틴은 왜 북한을 통제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처한 국제적 부담과 관련이 깊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6개월 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며 밀접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가 발발한 4일, 이 조약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과도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최근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II 미사일, 그리고 현무호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며 방산 시장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호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5,500km로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도시들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국 방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토 국가로 더 많은 무기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남한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은 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남한의 군사적 성공이 자신들에게 가져올 위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푸틴은 북한에게 자제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를 넘어 국제정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침묵은 단순히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관계를 급격히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6개월 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 활용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는 표면적으로는 친선 협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외교적 군사적 부담이 커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갈등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도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은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적 비난 강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러시아는 동맹 관계를 맺은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까지 얽힌다면 제재와 압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산과 나토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더 많은 무기들이 나토의 NATO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 무기가 자신들을 겨냥하게 될 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자원 소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사망자 수는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하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산업에 치명타를 가하며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러시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지만 남한과의 직접적 갈등은 피하려는 의도도 뚜렷합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과 조선업의 급부상은 러시아가 한국과 갈등을 원치 않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방산 K9, 자주포, 천궁II 미사일, 현무 시리즈는 러시아의 무기 체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나토 국가들로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러시아는 자국의 선박 기술이 뒤처지며 한국 조선업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외교적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와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마저 한국에 가까워진다면 한반도에서 고립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북한을 통해 도발을 감행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본래 강경한 도발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푸틴의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 의존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역과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곧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북한에게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과 자원을 통해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김정은은 푸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남북 갈등의 중심지가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강산의 위력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적 외교력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군사적 위협, 현무와 같은 한국 무기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제적 타격 한국과의 조선업 경쟁은 이미 러시아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조용히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러시아와 푸틴의 움직임을 통해 북한의 침묵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히 남북 간의 갈등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국제 정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NATO가 한국을 방산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성장에 긴장하며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라는 내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산의 대표적 무기 체계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갈등 속에서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며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나토 국가들이 대량 구매,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동유럽 방어의 중심 장비로 자리 잡음. 천궁II 미사일 러시아제 S-300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높은 수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량 구매. 현무 시리즈 한국의 탄도미사일 체계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음. 현무의 사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됨.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과
수출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의 K9과 천공II가 배치되며 자국 무기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 중국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을 두려워함. 한국 광산의 급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준비와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가격 경쟁력. 한국 무기는 유럽제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 납기 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빠른 무기 공급을 원했고 한국은 이를 충족. 성능 신뢰.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은 실전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이 입증됨.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방산 파트너로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커스의 UK-US 동맹에도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호주와의 방산 협력. 한국은 호주 방산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며 미국의 방위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 한국과의 무역은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 한국과의 외교 관계 유지.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예의주시하며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될 것을 우려. 북한 한국의 현무와 같은 전략 무기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 이들의 침묵은 단순히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급부상에 따른 두려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라 외교적 중심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한국의 선택에 따라 국제 정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깔린 전략적 행동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내부적 혼란이나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은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한의 혼란 극대화. 혼란 속에서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고 공산주의 체제를 확산하려는 의도. 국제적 영향력 과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에게 북한의 위력을 알리는 행동. 체제 내적 결속. 대외 도발을 통해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침묵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419 혁명. 1960년 남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혼란스러웠던 시기, 북한은 남한 내 불안을 조장하려는 선전 방송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월남 파병과 김신조 사건. 1968년, 1960년대 후반 남한이 월남전에 병력을 보내며 군사력이 분산된 시기를 노렸습니다. 김신조 사건은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한 사례로 북한이 남한 정부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위협했는지 보여줍니다. 연평해전. 1999년, 2002년 남북 간 해상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해상 방어 체계를 시험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북한의 도발 패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한 내부 혼란의 활용. 정치적 위기나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 의도적인 긴장 고조. 군사적 충돌을 통해 남한의 안보 불안을 자극. 국제사회 메시지 전달. 도발을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냄.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과거 사례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라면 이번 상황을 놓치지 않고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과거와 달리 한국은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와 같은 무기는 북한의 도발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시선. 북한은 지금 어떤 도발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 러시아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신들에게까지 불이익이 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혼란을 기회로 삼아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억제력은 도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제적 압력은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침묵이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닙니다. 잠재적 도발 가능성. 북한은 단순히 준비를 늦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과 현재의 침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적 억제 현무 시리즈와 같은 첨단 무기 개발 및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 미국, 나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다층적 방어망 구축. 경제적 압박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감시. 북한의 침묵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북한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침묵 속에 숨기고 있는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의 방사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신생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방사는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각국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와 K9 자주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나토와 동유럽의 방어 체계의 필수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미사일 체계는 한반도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며 그 성능과 사거리는 북한, 러시아,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 800km, 특징 고정밀 타격, 능력, 한반도 내 모든 목표물을 단시간에 정밀 타격 가능. 현무사 사거리 약 3000km, 특징 북한 전역과 중국 일부를 타격 가능. 초강력 벙커 버스터 기능으로 지하시설 파괴. 현무 최신형 사거리 최대 5500km, 특징 초고중량 탄두 9톤 이상로 적의 전략 벙커와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 의미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 도시를 사정권에 둠. 현무호의 등장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 미사일 체계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상징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상 공격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유럽과 나토 국가들의 필수 방어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특징 사거리 최대 40km, 발사 속도 초탄 발사 후 15초 내 연속 발사 가능. 이동성과 방호력 첨단 방어 체계를 갖추어 전투 중 기동력이 탁월. 글로벌 판매 실적 폴란드 650대 이상 수출. 나토 방어의 핵심 자주포로 운용 중.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량 구매. 호주 자주포 체계의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구매. 현무 시리즈와 K9 자주포는 단순히 무기 성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무 시리즈 북한의 핵심 지휘소와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며 국제사회에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K9 자주포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통적인 포병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나토 방어 체계에서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국제적 군사 강국으로 바라보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방산의 새로운 당자로 떠오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 전차 부대와 포병 전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나토 방어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의 성장에 주목하며 이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산협력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한국 무기를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커스의 UKUS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오커스 협력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산의 급부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심각하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려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러시아의 군사적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산 외교를 강화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무호의 등장으로 인해 군사적 억제력을 잃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북한의 핵심 지휘소와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남북 간의 대립을 넘어 세계 강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음. 중국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동맹 관계를 흔들려 함. 러시아 동유럽과 한반도에서의 방산 경쟁 속에서 한국의 부상을 경계하며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함.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외교 게임에 휘말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군사훈련 강화, 사드 THAAD 배치 확대 논의, 방산협력. 미국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동맹국들에게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를 추천하며 나토 NATO 동맹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 한국 무기를 통해 미국의 군사 산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대규모 투자. 알리바바와 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 관광산업.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종속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 정치적 메시지. 중국은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정치적 안정을 촉구하며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통해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동유럽 방산 경쟁. 러시아는 한국 방산이 동유럽에서 자국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의 수출은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연계.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북한의 무기 기술 지원 가능성 모색. 미국은 한미동맹을 넘어 오커스 AUKUS 같은 다자간 군사협력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커스의 역할. 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방산협력과 군사적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입지. 한국은 오커스 참여를 통해 경제와 군사력 양쪽에서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이는 경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음. 기술 전쟁하지만 반도체와 IT 기술을 둘러싼 한중 간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관계는 느슨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간 신뢰 부족. 김정은은 중국의 지나친 간섭을 경계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교와 군사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북한은 중국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음. 이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전략 속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외교적 문서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뚜렷이 반영된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러시아의 목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나토 NATO의 영향력을 견제, 북한을 통해 한반도 내 분쟁 가능성을 이용해 서방의 자원을 분산시키려 함. 북한의 목적.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강화, 러시아의 외교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완화. 북러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 강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층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 경제적 압박. 북한과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 외교적 고립 시도. 북러 동맹은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활용.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나토를 압박하고 있음.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도록 유도. 한국과의 관계 유지. 러시아는 한국 방산의 급부상과 국제적 위상을 의식하며
직접적 갈등은 피하려 하고 있음. 에너지 협력과 기술 교류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이유 러시아는 북한에 더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큼. 북러동맹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 중국과의 관계 유지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북러동맹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대응 북러동맹을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하며 동맹국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 한국 강산을 중심으로 나토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 중국의 태도 중국은 북러동맹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한국은 북러동맹에 맞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적 억제력 강화 현무와 같은 게임 체인저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북러동맹에 대한 방어망 구축. 외교적 연대 북러동맹의 국제적 위협성을 알리며 미국과 나토 국가들로부터 더 강력한 지원 확보.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 경제적 대응 러시아와 북한 간 에너지 및 식량 협력 강화에 대비해 한국 내 자원 확보를 위한 다변화 추진.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차단. 북러동맹의 장기적인 영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도발 강화 가능성.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더 정교한 미사일과 군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적 대립 심화. 북러동맹은 미국, 나토, 한국, 일본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며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음. 한국의 국제적 입지 강화. 한국은 북러동맹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한반도는 국제정세의 중심축이자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협력의 교차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상현무 시리즈, K9 자주포, 천공II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방위 무기로 한국은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신경 쓰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위상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세계 주요 산업에서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제 한국은 갈등의 대상이 아닌 갈등의 해결사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갈등과 협력의 틈에서 한국은 세 가지 선택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러동맹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장전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미국과 나토 NATO 동맹국들로부터 더 강력한 지원 확보. 단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한반도의 긴장이 극대화될 우려. 미국, 중국, 러시아, 나토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장점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평화적 협력의 기회를 모색. 한국의 독립성과 주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단점 미국과 나토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이용해 도발 가능성을 키울 우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 장점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외교적 질서 창출 가능. 단점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긴장 완화 실패 시 국제적 신뢰에 손상을 입을 위험. 군사적 억제력은 한국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길을 가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기능.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도시에 닿을 수 있는 사거리. K9 자주포와 방산 수출. 동유럽과 나토 국가들의 K9 자주포를 판매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창출. 이는 한국이 방산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기술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오커스의 UK-US 참여 가능성으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나토와의 협력. 한국 무기가 동유럽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나토와의 군사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한국이 나토 국가들과 더 깊은 외교적 협력을 구축할 기회로 작용.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견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무역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 경계 요소.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경계. 한국 강산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예의주시. 6장 북한의 도발 억제와 협상의 이중 전략. 북한의 침묵은 단순히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미사일과 무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협상의 여지.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있음. 이는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음. 갈등과 협력의 교차로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러동맹과 한국-미국 동맹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 위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가. 기회 한국의 군사적 위상 강화 및 국제적 지원 확대.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 체제가 구축. 위험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기회 한국이 외교적 리더로 인정받으며 국제적 위상 강화.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협력을 병행하며 현재의 균형 상태를 유지. 위험 갈등이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 기회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신뢰 확보. 한국은 갈등과 협력의 기로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을 차단. 외교력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를 통해 갈등을 완화. 경제력 첨단 기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국제협력을 확대. 결론 갈등의 중심에서 평화를 이끄는 한국. 한반도는 지금 세계 외교와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선택과 전략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질서와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경 대응, 균형 외교, 혹은 협상가의 역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